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투부정사 심화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투부정사는 크게 세 가지의 용법이 있었다. 명사용법, 형용사용법, 부사용법이 있었고, 명사는 문장에서 크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했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부사는 뭐뭐 하기 위해 또는 감정 뒤에서 뭐뭐 해서, 형용사를 수식해서 뭐뭐 하기에 혹은 결과로 사용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중에서 조금 더 다뤄볼 내용이 있는 것들을 오늘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적 용법에서 다뤄볼 내용입니다. 명사적 용법에서 주어 역할을 하던 투부정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일 때 우리 가주어, 진주어라는 구문이 사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 처음에 투부정사가 나왔네, 주어죠 주어, 뭐뭐 하는 것은, 다시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중요하다 작가에게 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러한 투부정사 구문을 가주어, 진주어라는 구문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해석은 똑같다.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작가에게 중요하다. 뭐가?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작가에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투부정사 문장을 이런 식으로 바꿔줬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는 거고, 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로 오게 되면 문장이 길어집니다. 정확하게는 주어가 길어집니다. A번 예시 볼게요. 문장의 주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to make부터 비동사 앞에 있는 story까지가 되는 겁니다. 해석하면은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이라고 해서 요 가로친 부분이 전부 다 주어가 된다. 그럼 이때 주어가 긴가요, 짧은가요? 우리 영어에서 주어가 길다의 기준은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두 단어부터 길다라고 판단이 된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네. 길다, 짧다, 길다. 이렇게 투부정사가 주어로 오게 되면 주어가 너무 길어진다. 자, 근데 우리 영어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긴 부분은 무조건 뒤로 보내는 습성이 있습니다. 다시, 영어는 긴 말을 무조건 뒤로 보낸다. 그러니까 주어가 기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고? 그냥 뒤로 보내버린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던 to부터 story까지가 어디로 갔다? 문장이 뒤로 이렇게 빠지게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에 있던 주어를 뒤로 옮겨버렸어. 그럼 주어 자리가 비게 되죠. 그렇게 비어져 있는 주어 자리에다 뭐를 넣어준다? 가주어, 즉 가짜 주어 it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it은 그냥 주어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넣어주는 애니까 해석을 한다 안 한다? 해석을 안 한다. 그냥 자리만 채워두는 용도다. 이때 주의할 거는 우리가 가주어를 쓸 때는 무조건 it만 사용하게 된다. 누가 아니라 that은 쓸 수가 없고 it만 쓰게 된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To do the best, 최선을 다하는 것은 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네. It's hard for someone, 누군가에게는 어렵다 라는 문장이고, 주어가 몇 단어? 네 단어. 길다, 짧다? 길다. 기니까 얘를 어디로 보낸다? 문장에 뒤로 보내준다. 뒤로 보낸 다음에 어떻게 한다? 비어있는 요 앞자리에다가 누구만 넣어주면 된다? it만 넣어주면 되고, 해석은 안 한다. 그래서 나온 게 이 문장. to부터 best까지를 뒤로 비어있는 곳에 it을 넣어줬다. it이 가짜 주어인 가주어, to가 진짜 주어인 진주어. it은 해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석하면은 어렵다 누군가에는 뭐가 어렵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고, 투부정사는 보통 진짜 주어 자리에 쓰이기보다는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를 통해서 뒤로 빠져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it이 보이고 to가 보이네? 근데 it이 해석이 안 되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바로 이게 가주어 진주어구나, 뒤에 있는 투부정사를 주어처럼 해석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구문을 해석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주어, 진주어 사이에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간 구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상의 주어란 무엇이냐? 투부정사가 원래 어디서 나왔다고 했죠? 동사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make, 만들다를 to로 바꿔서 주어로 썼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해석을 만드는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어쨌든 얘도 동사에서 온 애기 때문에 이 만드는 것은 이라는 행동에 주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만드는 것은
이라는 건 어쨌든 동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주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다시, 학생이 먹을 거를 만드는 것은 위험하다. 비전문가가 옷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이런 예시들에서 비전문가가 옷을 만든다고, 만드는 것은의 주체가 누구라고? 비전문가.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도 원래 동사에서 오내기 때문에 그 투부정사라는 동작을 행하는 주체가 있다. 그런 주체를 나타낼 때 우리가 뭘 한다? 그 주체가 누구인지 for이나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행위의 주체를 나타낸다. 그때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로 of를 쓰고,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현이 없다 하면은 의미상의 주어로 for를 사용하게 된다. 자,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바로 예시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이는 거, it이라는 가짜 주어가 있고 to라는 진짜 주어가 있다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볼게요. 중요하다. 사용하고 상호작용하는 거야. 뭐를? 재료를. 재료와 상호작용하고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물론 해석은 매끄럽게 된다. 근데 이때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주면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는 거라고? 이 투부정사의 행위를 누가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그럼 해석을 중요하다. 학생들이 사용하고 학생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예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스윗이라는 단이란 뜻도 있는데 사람한테 쓰면 뭐 친절한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럼 볼게요. it이라는 애가 있고 뒤에 to라는 애가 있네.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해보면은 sweet, 친절하다. to help me like that. 나를 그렇게 도와줘서, 도와주다니 너 참 친절하다 라는 의미고,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주시면 의미상의 주어는 왜 쓴다고? 투부정사의 행동의 주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즉 누가 도와준 거야? 얘가 도와준 거야. 얘가. 다시, 친절하다. 너가 나를 도와주다니 친절하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즉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의 행동의 주체를 나타낸다. 이 투부정사 행동을 누가 했는지. 얘가 했다. 학생이 사용하고 상호작용했다. 너가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행동의 주체를 나타낼 때 의미상의 주어를 사용하게 된다. 두 번째는 가 목적어, 진 목적어, 즉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에서 목적어로 쓰였을 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가주어, 진주어 마찬가지로 가 목적어, 진 목적어라는 구문도 존재한다. 이미 앞에서 배웠죠. 가주어, 진주어가 왜 생겼다고? 앞에 있던 주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내니까 생겼다고. 마찬가지, 목적어로 사용된 투부정사가 길면 그 자리에 가목적어 it을 넣고 목적어를 뒤로 보내준다. 예를 들어서 원래 문장입니다. 우리는 알았대.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았대. 누가 목적어야? 경기에서 이기는 것을. 이게 목적어가 된다. 왜? 동사 뒤에 있으니까. 얘가 목적어구나. 목적어가 기네. 네 단어야. 어떻게 한다고? 맨 뒤로 보내버린다고. 보내버리고 여기다가 누굴 쓴다? it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온 문장이 밑에 문장이 된다. 우리는 알았대. 어렵다는 걸 알았대. 뭐가 어려운 거야?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문장은 뭐다? 주어, 동사, 목적어, 또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뭐가 어려운 거야? 목적어인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어렵다죠. 즉 difficult는 뭐다? 목적격 보어니까 뒤에 있는 애를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을 한다. 우리는 알았다.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그녀는 믿는데 동물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쉽다라고 믿는데, 동사 뒤에 있으니까 목적어. 목적어가 네 단어 기네. 뒤로 보내고 있다. 뭘 넣는다? it을 사용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왔다. 그녀는 믿는다. 얘를 뒤로. 거기다가 it을 써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 그녀는 믿는다. 쉽다고 믿는데. 뭐가 쉬운 거야? 목적격 보호니까 목적어를 꾸며줘야겠죠. 동물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쉽다는 것을 믿는다. 쉽다고 믿는다. 앞에서 가주어, 진주어를 구별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 문장 그냥 맨 처음에 it이 있고 얘가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뒤에 주어로 보이는 투부정사가 있네? 이러면 우리가 it, 가주어, 진주어구나 라고 구별해주면 되는데, 이 가 목적어, 진 목적어는 조금 더 생소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별해주면 되느냐. 보통 가 목적어, 진 목적어는 5형식 문장에서 쓰입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있는 이 5형식 문장에서 주로 쓰이고, 보통 believe, find와 같은 단어들과 동사들과 쓰인다. 그러니까 5형식인 것 같고 이런 동사들이 쓰였고,
it이 나왔네. 보어처럼 보이는 형용사가 있네. 뒤에 to가 있네. 얘는 뭐겠구나? 아, 가목적어, 지목적어겠구나 라고 구분해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된다. 다음은 명사적 용법 중에서 보어 부분을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격 보어는 어디에 쓴다고 배웠죠? 비동사 뒤에 쓴다고 배웠죠. 그래서 My hobby is to read a book. 내 취미는 읽는 것이다. 책을. 이런 식으로 주격 보어는 비동사 뒤에 쓴다고 배웠는데 투부정사는 주격 보어 말고 목적격 보어로도 사용이 된다. 자, 목적격 보어는 앞에서 했죠. 누구를 꾸며준다? 목적어를 꾸며준다. 즉,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 의미를 보충해줄 때 쓰는 말이 뭐다? 목적격 보어다. 예를 보시면 나는 원한다. 너가 그 행동을 반복하기를 원한다. 라는 문장인데 문장을 보면은 나는 주어겠고 원트는 동사겠죠. 동사 뒤에 있는 애는 뭐야? 목적어죠. 목적어. 목적어 뒤에 누가 나왔어? 투부정사가 나왔네. 얘 뭐 한다고? 목적어를 보충해준다고. 다시 나는 원해. 뭘 원해? 너가 반복하는 걸 원한다고. 그 행동을. 누가 반복한다고? 너가 반복한다고. 너가. 목적어가 반복한다고. 아, 목적어의 행동을 보충해주네. 뭐라고? 목적격 보어라고. 두 번째, 그녀는 주어, 허락했다, 동사. 동사 뒤에 나왔네? 목적어겠죠. 그녀는 허락했다. 그가 그 음식을 먹을 것을 허락했다라는 문장인데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나왔네. 뭐라고? 목적격 보어고.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녀가 허락했다. 그가 먹으라고. 먹는 행동을 누가 한다? 얘가 하잖아. 얘가.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해줬네.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로 쓰인 것이다. 그녀는 허락했다. 누가 먹는다고? 그가 먹는다고. 그를 꾸며주네. 목적격 보어다. 이렇게 투부정사는 주격 보어뿐만 아니라 목적격 보어로도 사용이 된다. 마지막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 형용사적 용법은 어떻게 쓰였다?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로 수식을 해주는 구문연장. 뭐뭐 할 혹은 뭐뭐 하는으로. 근데 투부정사가 수식하는 대상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되지 못하면 전치사를 같이 사용을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예시를 볼게요. 이때 많은 의자가 있대. 의자는 의자인데 어떤 의자? 앉을 의자가 있다. 이렇게 명사 뒤에 쓰였네. 수식이죠.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래서 이게 형용사적 용법인 건 알겠는데 목적어가 되지 못하면 전치사를 같이 쓴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to sit이 누굴 꾸미죠? 체어를 꾸미죠. sit은 뜻이 뭐야? 앉다죠. 앉다. 앉다. 그럼 이때 내가 꾸며주는 의자라는 애가 이 앉다라는 애 목적어가 될 수 있나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의자를 앉다. 말이 됩니까? 다시 의자를 앉다. 안 되죠. 의자에 앉다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열이라는 수식의 대상이 앉다라는 sit의 목적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럴 때 뭘 쓴다고? 뒤에 전치사를 같이 쓴다. 감이 안 오니까 하나 더 예문 보겠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지 않대. 펜을. 펜은 펜인데 어떤 펜이야? 글씨를 쓸 펜이래. 이렇게 꾸미는 건 알겠어. 명사 뒤에 투부정사 오니까 꾸며주는 건 알겠어. 근데 펜과 write의 관계를 볼게요. write는 뜻이 뭐죠? 쓰다죠. 쓰다. 펜은 뭐야? 그냥 펜이죠. 펜을 쓰다. 말이 될까요? 펜을 쓰다. 물론 한국말 해석만 보면 펜을 쓰다 말이 되는데 이때 쓰다는 사용하다가 아니라 글씨 쓰죠. 글씨. 자, 펜을 글씨 쓰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이때 write 뭐야? 책을 쓰다, 일기를 쓰다, 신문을 쓰다에 쓰다지 펜을 사용하다에 쓰다가 아니니까 이 펜이 write의 목적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뭘 써준다? 전치사를 뒤에 같이 사용하게 된다. 마지막 예시입니다. 나는 필요하다 누군가가. 명사 뒤에 있네. 누군가는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 이야기할 누군가가 필요하대. 턱 뭐라고? 이야기하다. 이때 턱하고 꾸며준 서문의 관계를 보면은 누군가를 이야기하다 말이 됩니까?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다. 겠죠? 누군가를 이야기하다가 아니라. 즉 목적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뒤에 뭘 쓴다? 전치사를 써준다. 수식할 때 이 두 개의 관계를 보고 목적어 관계가 될 수 있으면 그냥 쓰고 목적어 관계가 될 수 없으면 전치사를 써주는 것까지 인지하셔야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제 문제 풀어볼 건데 초록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이 틀렸는지 맞는지를 판별하시고 틀리면 고치시고
해석까지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잠깐 정지하시고 문제 풀고 다시 재생하시면 됩니다. A번부터 보겠습니다. 아까 A번에 뭐가 있었죠? that이 있었죠. 근데 이 문장 해석해보면 불가능하다,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해석이 되죠. 뒤에 있는 게 어떻게 해석돼? 주어로 해석되죠. 뭐뭐 하는 것은. 그럼 앞에 있는 that은 원래 뭐가 되는 거야? 아, 주어가 뒤로 왔으니 가주어 자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바꿔줘야 돼? is로 바꿔줘야 되겠죠. B번, 원래 이 자리가 exercising이었죠. exercising. 자, 이 상태로 해석을 해보면은 선생님은 믿었다, 유의미하다고 믿었대. 뭐가 유의미한 거야?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이 유의미한 거죠. 그쵸? 즉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뒤로 갔으니까 그 자리를 채워주는 가목적어가 되는 거죠. 가목적어, 진목적어 언제 쓰는 거야? 목적어에 누가 쓰였을 때? ing가 아니라 투부정사가 쓰였을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to exercise로 바꿔줘야 된다. 선생님은 믿었다, 매일매일 운동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라고 믿었다. C번, 원래 이 자리에 of가 있었죠. 앞에 is이 있고 뒤에 to가 있네. 이거 뭐야? 가주어, 진주어고. 여기 있는 of는 뭐가 되겠어? 의미상의 주어가 되겠죠. 해석을 해보면은 어렵대. 뭐가 어려운 거야?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어렵다. 얼마나? 10시간 동안. 언제? 하루에. 학생들이 하루에 10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말인데, 이게 hard가 사람의 성격이 아니야? 공부하는 게 어렵대. 이게 성격이야? 성격이 아니죠. 우리 전치사 of는 누구랑 쓴다고? 성격을 나타내는 말하고만 쓴다고. 근데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니까 누구 쓴 거야? for로 바꿔줘야 된다. D번, 그는 요청했대. 그녀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대. 다시, 그녀는 요청했대. 물을 가져다 주는 게 누구야? 그녀지, 그녀. 그녀에게 물 좀 가져다 줘 라고 요청했대. 그러니까 to bring이 누구의 의미 보충해 주는 거야?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의 의미를 보충해 주는 거죠. 즉 이때 to 부정사는 뭘로 쓰인 거다? 목적격 보어로 잘 쓰인 거다. 옳게 쓰였으니까 고칠 필요가 없다. 마지막 2번, 나는 친구가 없대. 명사 뒤에 나왔네? 꾸며야지. 친구는 친구인데 어떤 친구? 함께 놀 친구가 없다 라는 말이고, 플레이가 뭐죠? 놀다죠, 놀다. 자, 친구를 놀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플레이랑 프렌즈가 목적어 관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적어 관계가 안 되니 친구와 놀다로 바꿔줘야겠죠. 뒤에 전치사 with 써주면 된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